근데 상변 쪽 이게 다 부서지고 나면은 흙이 중앙에다가 세력을 쌓아도 좌상기 쪽 그리고 우변 쪽도 백돌이 있다 보니까 흙이 뭐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흙 시비를 꼭 위쪽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요. 여길 갖다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왜 우상기 쪽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이 우상기 쪽에다가 집을 만드는 게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좌상기 쪽 흙돌이 백이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나오면서 흙 한 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그게 제압당하더라도 우상기 쪽에 흙이 집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집이 크게 난다는 거예요. 우상기부터 중앙 쪽까지. 그쵸? 팔로 들어가서 좌상기 쪽에 백이 이렇게 집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이 우상기 쪽부터 흙이 10을 막은 것까지 거기가 다 흙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흙집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백이 팔자리를 못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118, 여기는, 그리고 요 팔자리 들어와서 지금같이 이렇게 두는 방법이 그, 우수회원이신 분들은 저기서 보면 잘 나와요. 카페에서 그, 변형우주류 포석이 있어요. 변형우주류 포석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네, 요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118로, 만약 이걸 제압을 안 하잖아요? 이 수가 그냥 나요. 이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호구를 딱 쳐버리면은, 지금 이렇게 그냥 바로 수가 나거든요. 단수치고서 뻗더라도 뭐 이런 거 끊으면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백이 죽는 모양이에요. 네. 자, 이렇게 보세요. 뭐 이렇게 그냥 젖혀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단수치고 이렇게 치고 그죠? 치면은 막죠. 젖혀가면은 백이 먼저 그냥 잡혀요. 그냥 죽거든요. 그죠? 127로 이렇게 둬도 마찬가지예요. 100이 끊으려면 이렇게 찝고서 끊어야 되는데 이 33자리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25를 끊어놓은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를 33을 단수로 선수로 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젖혀버리니까 백돌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항상 꼭 마무리로 제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까지 제압을 안 하고서 만약에 백이 이 우상기 쪽이든 어디든 이렇게 들어가서 살고 만약 흙이 이렇게 붙여왔는데 그거를 이 귀 쪽에서 막으면은 그 상변에 있는 백돌이 죽으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았다. 그러면 이거 젖혀갖고 나오면서 귀 쪽에서 흙이 너무 쉽게 살아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백이 상변에 들어가서 오히려 완전히 손해만 잔뜩 본 거거든요. 좌상계 쪽에 흙집도 자기 백집도 다 부서지고 또 상변도 들어가서 흙만 엄청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그죠? 백은 그냥 공배만 두고 있고 흙은 실속도 챙기고 바깥에 세력도 없고 다 흙이 두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백이 마지막으로 지켜놓을 때 흙이 우상기 쪽을 지켜버리니까 흙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백이 팔자리를 들어가는 거는 일단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날일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붙여서 가는 거 이렇게 귀 쪽으로 삼삼을 들어가는 거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우상계 쪽 방면을 갖다가 부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먼저 날일자로 걸치는 거예요. 보통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좌기 쪽에 백돌 이렇게 하나가 굳혀져 있을 때 흙이 이거를 바로 걸쳐가지는 않죠. 굳혀져 있을 때는. 그죠?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협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상황에 따라서 그냥 협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흙돌이 그러니까 백이 강한 곳에 흙이 바짝 다가오게 되니까 먼저 당연히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상기 쪽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거를 그냥 걸쳐오면은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둘까요? 근데 대신 이게 5의 자리 지금 날일자 구침이 아니라 눈목자 구침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두고 싶으세요? 한번 이거 선택해 보시겠어요? 착점 투표 한번 해볼게요. 눈목자라는 거는 그만큼 귀 쪽에 공간이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들과 공격을 할 때는 내 모양의 약점을 없애면서 공격하는 거. 거기에다가 일단 그거를 우선순위에 두고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열심히 막 공격했는데 아무런 이득도 못 보고 내 모양에 약점만 딱 생겨버리면은 남 차라리 그거는 공격 안 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네. 자, 그쵸. 네, 자, 볼게요. 만약 이 우상기 쪽이 이게 눈목자구침이 아니라 날일자구침이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날일자구침이면은. 그 오해에 있는 돌이 가의 자리나 나의 자리에 조금 좁게 있을 때는. 그래도 3-3을 들어오더라도 바깥에 백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오거든요. 네, 어서오세요. 자, 근데 지금은 이게 공간이 넓죠. 그러니까 뛰어나간 다음에 여기는 백이 이렇게 3-3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살자고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붙여가지고도 둘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3은 나중에요. 3-3을 들어가서 이걸 막아서 이 정도라도 흙이 지금처럼 집을 만들자고 한다면은 그 집을 조금 더 부시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갖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막으면 또 뻗고 다음에 상변 쪽으로 넘어가니까 차단해야 되는데 젖히면 막기도 어렵거든요. 이거 막았다가는 끊기는 약점들이 있으니까. 그죠? 큰일 나죠? 네. 자, 그래서 젖힐 때 또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 끊기는 약점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단 백도 자기 돌 먼저 살려놓고서 나중에 또 그런 끊기는 약점 이렇게 노리고 하면은 흙이 남는 게 없잖아요. 너무 쉽게 다 살아버리고. 또 바깥에서 아니, 귀 쪽에서 이렇게 막으면은 또 뻗어오면서 이거 젖혀가면서 이렇게 이 우변 쪽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살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진행이 되고요. 아니면은 또 116으로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붙여가는 거. 뭐냐면은 이거는 112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막으면은 끼어 이어가지고 이 바깥에 흙 모양의 약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백간점을 그냥 잡으면은 또 이렇게 쑥 뻗어요. 넘자 그래도 이쪽 끊었을 때 흙이 잡지를 못하죠. 그죠? 여기 이렇게 양단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흙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그때 바깥에 있는 흙 한 점 또 이렇게 잡히고요. 그죠? 아니면은 위쪽에서 단쳐서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축이 안 된다면은. 이게 되니까 지금 112로 나왔을 때 흙이 한번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지키는 모양이 엄청 이게 자기 집을 갖다가 다시 한번 또 지키니까 뭔가 상당히 중복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 상변 쪽에 14의 자리나 아니면은 여기에 붙여서 2단을 젖히는 수 치면 이렇게 뻗어가지고요. 이렇게 흙 모양 약점이 또 계속해서 남아있거든요. 상변 쪽도.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약점들 때문에 흙이 지금같이 눈목자 굳힘일 때 상대가 바짝 다가오면은 이때는 붙여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철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귀 쪽에 약점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이 그 상면 쪽으로 벌려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벌려갈 수 있는 공간이요. 이렇게 한 칸을 벌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한 칸 벌려올 때 이 백도를 갖다가 압박을 해요. 자, 이 백을 공격하는 급소 자리 어디일까요? 여기서 이 백도를 공격하는 급소 자리. 위에서 공격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래쪽에서 공격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항상 이런 돌을 공격할 때 위쪽에서 아무리 공격해봤자 아래쪽으로 달려가지고 이렇게 두 집 만들어서 살아버리고 나면은 흙은 진짜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물론 이 우변 쪽도 전부 다 흙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막 이 우변 쪽이 이렇게 막 다 흙집이고 한다면은 그 백도를 바깥쪽으로 중앙으로 나오지 못하게 지금처럼 막아버린 다음에 그냥 살려주고 두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변 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11자리를 막더라도 중앙에다 집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이럴 때는 그냥 그 백의 근거를 없애면서 백을 중앙으로 공배를 두어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공배를 두어 가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버리면서 상변에다가 흙은 또 일단 실속을 먼저 이렇게 실리를 챙기면서 실속을 얻고요. 이렇게 실속 있게 딱 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흙이 우상기 쪽도 지키고 상변 쪽에 쳐들어오는 약점 같은 것도 다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108로 쳐들어올 때는 지금과 같이 철조로 가만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공격을 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같은 이 모양이 흙이 조금 양쪽에 실리도 크고 해가지고 이렇게 흙이 좀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3-3을 한번 볼게요. 3-3. 근데 정답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아까 정답이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이 자리. 흙이 말뚝 박아버리는 그 자리를 갖다가 붙여오는 거. 이게 지금 같은 흙 모양을 갖다가 부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3-3 들어가는 거. 이 3-3 들어가는 거는 일단 흙이 어느 한쪽을 막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흙이 오른쪽을 막는 거하고 위쪽을 막는 거하고 어느 쪽을 막아야지 집이 더 크게 날까요? 이건 뭐 대부분 다 틀리실 분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는 넓은 쪽을 막아야겠죠. 지금처럼 위쪽으로. 그죠? 그럼 밀고 올 때 이렇게 꽉꽉 틀어 막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백이 쉽게 살아요. 지금처럼. 엄청 쉽게 사는데 문제는 상변 쪽으로 흙이 너무나도 튼튼해지죠. 그죠? 엄청 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이렇게만 강해지고서 그냥 뭐 다른 데 큰 피해가 없다면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거든요. 이 자리. 이 21을 들어왔을 때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 근데 조금 전에 우상기가 비어있을 때는 흙이 그냥 이 25로 막아서 좌상기를 버리고 우상기 쪽을 갖다가 집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우상기가 다 이렇게 폭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흙이 양쪽으로 그냥 백한테 다 이용당하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흙이 위쪽을 갖다가 그냥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까 이걸 밀고서 이렇게 젖혀가면서 뒀었죠. 근데 지금처럼 그 우상비키 쪽, 상변 쪽에 있는 흙돌이 엄청나게 튼튼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둬봤자 백이 아주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중앙으로 도망도 못 가요.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 백의 근거를 쫙쫙 빼앗고 나버리면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24의 자리, 아니 22의 자리요. 상변 쪽에 거기에 이렇게 침투하는 이 약점까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상계를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백이 손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것 때문에 백이 3-3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붙여왔을 때 흙이 항상 귀 쪽을 막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바깥쪽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귀에서 막을 수도 있고 바깥쪽을 막을 수도 있고. 자, 근데 흙이 지금 상황에서 집을 만들고 싶은 쪽이 귀 쪽인가요? 아니면은 상변 쪽인가요? 상변 쪽이죠. 이제 귀 쪽보다는 상변에다가 집을 만드는 게 더 이렇게 그 집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바깥쪽을 막게 되는 게 아까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3-3을 들어갔을 때보다. 이거 하나 젖히고, 또 입고, 이렇게 입고서,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뻗으면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만 두더라도, 아까 그냥 3-3을 들어갔을 때보다 상변 쪽에 흙의 그 간격이 한 줄이 더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흙이 8자리를 막고서요. 3-3을, 100에 3-3을 들어갔을 때는 흙이 8자리를 막아가는 거예요. 8자리를 막고 10을 막고서 호구를 치는 건데, 그만큼 한 줄이 줄어든 만큼 흙집이 더 적어지는 거겠죠. 그죠? 흙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이 오른쪽에 이 18자리 이런 데도 약간의 약점도 남아있고. 아니면은 111을 갖다가 또 이렇게 뻗어가지고 날일자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여기 끊기면 안 되니까 약점 지키고. 어쨌든 그 흙의 공간이 약간 줄어든다는 거. 이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02자리 붙여왔을 때요. 물론 바깥을 막아서 둘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귀 쪽을 막아요. 네. 그냥 여기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백을 바깥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상변이 아까 그냥 바깥쪽으로 막으면은 공간이 한 줄이라도 줄어든 게 손해니까. 그래서 이걸 두고 두 칸을 벌릴 때 흙이 붙여서 공격을 가고 이 백도를 몰아가면서 그 3하고 흙 7자리
그 사이를 갖다가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진행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요게 이 진행이 아까 그냥 나래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한 칸 벌린 거하고 얼추 보면은 뭔가 비슷해요. 형태가 조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냐면은 108이 차라리 여기서 이 가자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둘 수만 있다면은 그만큼 그 가운데 상변에 있는 100의 공간도 한 줄이라도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만큼 공격을 조금 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의 자리를 붙여가지고 뻗었을 때는 그만큼 흙도 귀 쪽을 막아가는 방향이 가의 자리, 나의 자리 이렇게 맞게 되니까 흙집도 약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백이 귀 쪽을 그냥 들어가면은 바깥에 집이 너무 커지고 또 그냥 이렇게 쳐들어가면은 귀의 흙집도 크고 상변의 백의 공간도 너무 좁고 하니까 그 공간을 갖다가 저 우상귀 쪽에 귀의 집은 약간 줄이고 그리고 상변에 백집은 약간 늘리기 위해서 두는 게 바로 요 자리 이렇게 붙이는 수였던 거예요. 이때 이제 흙이 귀를 막고요. 뻗을 때 네, 이걸 늘고 이거 하나 밀어주고 뻗고 이때 두 칸을 벌리고 이런 진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 다음 수를 한번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이걸 붙이고 뻗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흙이 이제 상변에 있는 백도를 공격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아니, 음, 공격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손을 빼면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백의 중앙을 쭉 뻗는 수가 일단 흙이 여기 다음에 끊기는 약점도 있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킬 때 이런 거 뭐 이렇게 다 꽉꽉 막히고 중앙 쪽에서도 꽉 막히니까 그 중앙을 갖다가 백이 장악을 해버려요. 상변에 있는 백들도 엄청 튼튼해지고. 그쵸? 네, 어서 오세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꽉 안 막히기 위해서 흙이 그 중앙 쪽을 갖다가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붙여가지고 만약에요. 이렇게 요 아래쪽에 이 흙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좁은 지금같이 이렇게 26짜리가 먼저 협공이 돼 있다 한다면은 백이 보통 여기서 두는 방법이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귀를 하나 지켜놓죠. 그러면서 흙이 벌리더라도 이제 그 벌리는 공간이 좁으니까 지금과 같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28점을 붙이고 한 칸을 띄워주는 수. 한 칸을 띄든지 날일자로 지키든지 아무튼 귀 쪽은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왜 지키냐면은 안 지켰을 때 흙이 이렇게 붙여갖고 뻗으면서 바깥쪽을 꽉꽉 틀어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을 좌변 쪽까지 꽉꽉 틀어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개 한 번은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상변에 128짜리 막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기 손을 뺐을 때 이렇게 붙여가지고 중앙 쪽을 막아버리는 거. 그래서 흙이 거기를 갖다가 한 칸을 뛰든지 아니면은 나래자로 씌우든지 하면서 일단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백한테 안 막히기 위해서. 자, 하셨죠?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흙이 나올 때 이거를 한 칸으로 나오는 거하고요. 아니면은 나래자로 조금 더 그 상변에 있는 백도를 약간 더 강하게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행마일까요? 그냥 한 칸 뛰어 나오는 행마하고 아니면은 약간 더 압박하는 행마하고. 자, 가의 자리, 나의 자리.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뛸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할까요? 이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다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걸 한 칸을 띄워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나렐자로 씌워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나렐자가 더 많네요. 상변에 있는 백도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네. 자, 이거를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바둑 두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요, 흙이
이걸 한 칸 뛸 수도 있고 날짜 씌울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저 백도를 공격하는데 조금 더 강하게 공격을 하고 싶다면은 날짜로 씌우는 게 약간 더 강하게 공격할 수가 있어요. 한 칸을 뛰면은 백도 같이 한 칸 뛰든지 아니면 두 칸 뛰든지 조금 더 같이 삐뚤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백이 똑같이 나온다면 이번에는 흙이 중앙 쪽에서 꽉꽉 눌러가 버릴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되면은 이게 흙이 너무 좋거든요. 중앙을 이렇게 그냥 다 틀어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날일자로 뒀을 때 만약에 백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둬갖고 흙이 그냥 꽉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또 밀어가든지 하면서 중앙을 계속해서 백도를 막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날일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백이 살짝 비껴서 나와버렸을 때 이 뭐 이렇게 백이 끊어지는 약점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쵸? 약점이 없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씌워도 이렇게 날짜로 살짝 비껴서 나와버리면 다 탈출을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 22자리에 이렇게 건너붙여가지고 끊기는 약점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격을 막 했는데 내 모양에만 약점이 딱 남았어요. 상대방을 그냥 다 살아가 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이거 반격수단으로 제대로 이렇게 역습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칸을 띄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경우에 날일자로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날일자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만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백이 이런 걸 이렇게 붙여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날일자로 씌우고 백이 만약 이거를 날일자로 이렇게 갔는데 계속 씌웠는데요. 백이 똑같이 계속해서 비껴서 나가요. 근데 비껴서 나갈 때 건너붙여서 끊기게 되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죠. 그죠? 지금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연결이 안 되면은 백이 바깥으로 나오는 행마가 이렇게 붙여갖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 꽉꽉 막히면서 이 상대방도를 강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맞죠? 비껴서 못 나오고 붙여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나와야 되는 상황일 경우 그때는 28로 지금처럼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우아기 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백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갔는데 계속 씌웠는데 비껴서 딱딱 받아버려요. 그럼 끊기는 약점도 없고 다음에 이 아래쪽에 네 모양에만 약점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한 칸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행마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해자리 띄고 백도 두 칸을 띄면서 나오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기본형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 118은 왜 이렇게 두 칸을 띄냐면은 흙이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끊어가고 싶어도 요 24의 자리에 찝히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흙이 이렇게 못 끊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면 백이 한 점 빵 따내버리면은 어째 상변에서는 다 살아버리니까 중앙 끊어봤자 흙이 이득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왕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이왕 나가는 거 한 칸 나가는 것보다 두 칸을 뛰어 나갔는데도 내 모양에 약점이 없다면 한 발이라도 앞장서서 나가는 게 낫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뛰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네. 112요. 112는 네, 이렇게 가해자리를 둘 수도 있고 지금처럼 하나 밀어갈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이 19의 자리. 이걸 이렇게 한 칸을 뛰든지 아니면은 뒤쪽으로 날일자 들어가든지 여기를 두면서 그 백이 상변에 쳐들어오는 약점을 조금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약점이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20자리에 들어오면서 받을 때 양쪽으로 갈라가자고 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 흙도 양쪽으로 끊어지면은 상당히 괴로워질 수가 있겠죠. 그죠? 니럼을 이렇게 축축 뻗어주면서요. 흙도 곤마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약점들을 그냥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 정도 뛰어갖고 지켜놓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도 이게 쉽게 도망가기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19의 자리 이렇게 지키는 것까지가 요 모양의 가장 기본형이에요.
이거는 그냥 참고도로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오늘 공부한 포석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3자리를 먼저 걸치고 백이 4자리 받을 때 이 우상기 쪽에서 다가와서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자 5의 자리가 또 이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서는 게 별로 안 좋다고 했었어요. 눈목자보다 이렇게 더 멀리 다가서게 되면은 백이 그 우상기 쪽에 쳐들어가는 약점이 가의 자리에도 약점이 있고 나의 자리에도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이 포석을 잘 안 뒀던 거거든요. 그래서 흙 5를 갖다가 눈목자 굳힘으로 이렇게 약간 줄여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포석이라는 게 또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이게 연구가 되면서 예전에는 안 좋았던 그 정석들도 한 몇 년 후에는 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정석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포석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 포석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두는 게 흙이 약점이 두 군데가 남아서 안 좋다고 했었던 건데, 지금은 오히려 이 포석을, 네, 이렇게 둬요. 이렇게. 흙 5를 갖다 바짝 와가지고 이걸 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유포석이 다시 생겨났냐면은 이거예요. 똑같이 아까 보세요. 이렇게 두면은 역시 흙은 귀를 철주를 지키면서 이렇게 바둑을 둬요. 그죠? 그리고 좌상계 쪽을 갖다가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흙이 선수를 잡아서 우상계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백이 또 3, 3을 갖다가 두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 모양은 이것도 그 카페 포석 강의 영상에 있는데 이렇게 왔을 때 지금처럼 한 칸 늦춰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바로 막으면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거 밀고 오고 젖혀서 이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이 20자리 끊기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끊기면 그냥 바로 안 잡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흙이 중앙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한 칸 늦춰받는 거예요. 이렇게 늦춰받을 때 치받고 젖혀가거든요. 맞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116자리가 똑같이 끊겨 있다 하더라도 차이점이 뭐냐면은 흙이 23자리에 끊어 잡는 게 절대 선수죠. 귀에는 백돌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변에서 흙이 이렇게 27자리 가는 것도 다 선수 활용이 돼요. 그럼 우변에 있는 흙돌은 다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 있으니까 100의 16을 갖다가 움직여봤자 흙이 뭐 위험한 돌이 하나도 없죠. 그냥 백돌만 자기 스스로 곤마를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우변에 있는 흙이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23이 지가 안 끊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여기는 23은 끊어져서 잡는 게 흙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자리가 끊겨 있어도 흙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역시 아까 눈목자 굳힘에서 백이 이렇게 3, 3을 들어와가지고 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상변쪽으로 흙 모양이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두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귀에서 이렇게 붙여서 뻗고 이렇게 밀고서 두 칸을 벌려가지고 뒀을 때 이게 눈목자 굳힘보다 흙이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그 이유가 흙 5가 어차피 가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지금처럼 한 발 더 바짝 조금 더 멀리까지 벌려져 있는 게 우변 쪽에 우상계 쪽에 흙집을 조금 더 넓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도 흙 5의 자리가 바짝 다가와 있으면 나중에 우변 쪽에 있는 백돌 두 점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더 이용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위에서 붙이든지 밑에서 붙이든지 아니면은 위쪽에서 뭐 들여다보면서 또 활용을 한다든지 흙 5가 바짝 다가와 있는 만큼 우변에 있는 백돌을 활용할 수 있는 수가 조금 더 많이 생겨요. 그쵸? 이해되세요? 요거 때문에 이 포석이 흙이 예전에는 이렇게 눈목자로 둬가지고 벌려가고 이런 포석을 갖다가 많이 뒀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흙 5를 갖다가 바짝 다가가는 거. 이게 흙의 입장에서 약간 더 유리한 그런 진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가와가지고 상변 쪽까지 벌려주는 거. 이 포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그 바둑을 보면은
아마 이거 이렇게 굳혔을 때요. 귀를 하나 굳혔을 때 최근에 이걸 갈라치는 그런 포석 말고 여기 우상기 쪽을 화점을 그냥 걸치는 포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걸치고 여기서 흙이 또 두 칸으로 협공을 하고. 그렇죠? 이해되세요? 이 포석 많이 보셨죠? 프로기사 바둑에서. 근데 여기서 이게 예전에는요. 이렇게 걸치면은 지금 세 칸 협공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 칸으로 협공을 하든지 이 우아기 쪽이 흙의 귀굳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변으로 이렇게 걸림 겸 협공이 되기 때문에 흙이 유리한 포석이라는 거예요. 이 포석 자체가. 그래서 백이 저걸 걸치지를 못하고 맨 처음에 이렇게 가야자리 여기를 이렇게 협공을 하면서 진행이 됐던 갈라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이 갈라치기를 잘 안 하고 이걸 걸쳐서 그냥 이 협공을 당해도 백이 이렇게 두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이게 좌상기 쪽 흙이 걸쳐놓고 이쪽 이렇게 바짝 다가오면서 벌려가는 이 포석이 흙이 약간 편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유력한 포석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백의 입장에서는 이 포석을 이렇게 당하는 것보다 그냥 걸쳐가가지고 이거 협공 당하면서 우변 쪽으로 흙한테 모양을 크게 만들어 주더라도 차라리 백은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석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흙이 지금같이 이렇게 날짜 기구침하고 하는 포석 자체가 흙이 상당히 재밌어요. 또 편하고 이렇게 갈라쳤을 때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다가서는 거는 백도 크게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말고 이거 좌상기 쪽을 먼저 하나 걸쳐놓고 이 우상기 쪽에서 눈목자가 됐든 아니면 이렇게 바짝 다가온다든지 이쪽을 갖다가 다가서고 그 다음 상변 벌려주는 포석 이 포석이 그래서 이렇게 약간 유력한 포석이라고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석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정석 강의는 뭐 나중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될 때 하고요. 오늘 포석은 여기까지고 참 그리고 아까 하나만 더 하면은 아까 여기서 이거 붙이고 뻗을 때 이거 미는 거 말고 날일자가 어떠냐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잖아요. 날일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지켜놔요. 왜냐면은 상변에서 바짝 다가오게 되면은 백의 근거는 빼앗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자를 갖다가 붙임 당함으로 인해서 이게 꽉꽉 막히거든요. 그래서 백이 더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게 돼요. 뭐 이 정도 한 칸 띄워놓고 중앙으로 이렇게 행마를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백이 쉽게 모양이 타개가 되는 형태니까 이 차라리 우상기 쪽에서 흙이 안 눌리겠다는 의도예요. 이걸 지켜놓고 그 다음에 두 칸 벌리면은 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진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12가 날일자에 있는 거하고 가해자리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데 어차피 이게 지금 백이 바깥쪽으로 뛰어나올 거라면은 굳이 이렇게 112로 날일자로 나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가해자리에 있는 게 집으로는 백이 더 이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거는 날일자 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서 끊는 수는 못 둬요. 이렇게 두면은 우변쪽 이거 지금 위쪽에서 이렇게 다 눌리면서 그 다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상변 쪽만 너무 쉽게 다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두게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포석이고요. 간단하게요. 네,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은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살을 갖다가 요거 이렇게 두고 씀삼 들어가고 제쳐가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귀 쪽에서 백이 그 귀의 실리 차지하고 바깥에 흙이 시력 쌓아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아무튼 여기서 갈라쳤을 때 흙이 위쪽에서 다가오는 이 포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 포석에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먼저 걸쳐가는 이유 그리고 협공을 백이 왜 할 수가 없는 건지 그 이유를 꼭 알고 계셔야지 이 포석을 자연스럽게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